데스크님, 회의하시겠습니까? 회의를 해봅시다. 그 지난주에 부동산 트렌드쇼 조선일보에서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트렌드쇼에서 뭐 나도 사회를 좀 본 게 있긴 한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트렌드쇼 다른 걸 떠나가지고 좀 평가 중에 하나가 좀 이 강사들이 좀 뭔가 좀 약간 눈치 보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못하는 약간 그런 약간 그 우리 취재 기자 뭐좀 또 내 전현 씨 어디 갔지 지금 조금 이따 오면은 전현 씨도 취재를 했지만 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듯한 약간 눈치 보는 듯한 그런 세게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서 좀 예년과 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 투기 조작한다고 그럴까봐 그러나 보죠. 그렇겠지 뭐 이제 눈치 보이는 거지. 괜히 뭐 여기 사세요 아니면 이게 유망해요 뭐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또 정 맞지 뭐 모란돌에 정 맞는 거니까 이럴 때는 몸을 사리자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아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사회 봤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신도시 관련한 걸 좀 사회로 봤었는데 신도시 뭐 우리 아까 이제 내가 취재도 좀 한번 해보라고 얘기는 했지만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국토부 여기 담당 과장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좀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각 신도시마다 이 광역 교통 대책비로 한 1.5조에서 2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교통망 확충에 하여간 최대한 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래서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가밀지구역을 뭐 신설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가밀지구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나가게끔 역을 신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원래는 신설을 안 하니 많이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원래도 역은 이제 있었나? 예, 교산에 2개 들어서고 가밀지구에도 하나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게 이제 철도가 노선이 어떻게 되냐가 좀 관건이 있어서 아직 그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게 원래 애초에는 이제 정부가 뭐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3기 신도시 입지 발표할 때 3호선 연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예, 이게 용역 결과 이제 뭐 경전 그 잠실역을 잇는 경전철 이런 새로운 노선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가밀지구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도시를 하여간 최대한 뭐 젊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뭐 다 나온 얘기긴 한데 국공립 유치원을 100%다 신설할 거고 뭐 안전한 통학 환경 그래서 초등학교는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통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뭐 또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의 이제 그 자족 도시 그러니까 결국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양립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이제 판교의 성공 키워드가 결국 강남 접근성과 기업 유치였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서도 땅값을 뭐 조정 원가로 준다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가지고 기업이 좀 최대한 들어와서 자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그리고 내년에 3만 가구 이상 하여간 뭐 사전 청약을 하겠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맞춰서 도로는 무조건 완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첫 입주 2, 3년 내에 철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빠르면 아마 금주 중에 3기 신도시 관련한 그 기본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오픈이 된다네.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 외에 뭐 도심 내 공공주택 한 6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대략 그래서 뭐 서울에서 용산 300가구 뭐에서 1000가구 단위의 주택 단지들을 여러 군데를 지정할 것처럼 얘기를 또 하더라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대략 그런 얘기들이 정부에서 좀 얘기되는 것들. 이어서 참고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뭐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보니까 뭐 내가 이거는 좀 찾아보니까 그 정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하나 냈던데 오늘 우리 아마 그래서 우리도 기사가 나갔지 않나?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뭐 도입 관련해 가지고 뭐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됐던 내용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자료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번 대책으로 첫 번째 나왔던 게 무주택 처분 조건부 무주택자하고 처분 조건부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도 안 된다. 이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건 뭐 한번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가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이 된다. 다주택자는 그 규모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0.2에서 0.3% 정도 더 올라간다. 작년에 얘기했던 뭐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얘기지. 세 번째가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한 사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때 얘기 이것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보증 얘기를 좀 여기 해놓은 것 같더라고. 기존 사업자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였잖아, 그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동안은 법 시행 후에 1년 동안은 뭐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변경될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 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임대인이 이제 실수요로 자기가 직접 살고 싶다 그 집에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정부가 하여간 하고 있다니 우리가 혹시라도 뭐 정부를 일방적으로 뭐 막말로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으니까. 뭐 자 그다음에 저기 지난주 뭐 집값 동향하고 분양 일정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현희 씨 좀 보고. 이것 좀 치워버리고 싶다는 댓글도 있더라. 자 그러면 지난주 집값 동향하고 좀 분양 금주 분양 월요일이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지난주 좀 집값은 좀 어떻게? 네, 여전히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는데 상승세가 좀 2주 연속으로 둔화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지지난주에는 강동구가 0.32%로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주엔 도봉구가 0.25%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등이 이제 좀 비슷한 0.24%에서 2% 정도로 올랐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저가 매물이 좀 특징이 있다면 저가 매물이 소진하고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세가 왜 둔화했냐 봤더니 이제 조금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피로가 좀 누적되고 또 이제 단기 급등해가지고 좀 추경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 매수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추경 매수 감소에 피로가. 예.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또 뭐 약간 휴가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휴가철의 어떤 그런 비수기 이런 분위기도 좀 겹쳐지면 당분간은 조금 뭐 한두 주 정도는 안정이 될 수도 있겠네.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또 공급 대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 분위기를 좀 보자. 관망? 예,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관망사로 봐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좀 분양하는 건 또 뭐가 있노? 네, 이번 주 이제 7월 마지막 주 분양은 이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가 7월 27일에서 이제 8월 2일 사이에 8,010가구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응? 아이파크 캐슬이 8,000가구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664 가구입니다. 잠이 좀 덜 깬 것 같다. 죄송해요. 어쩐지 너무 이상한 헬리오시티도 아니고. 네. 네, 664가구가 분양하고, 네, 서울에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치 프루지오 서밋이 489가구가 가구가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이 106가구입니다. 아까 106가구? 네. 아까 그 영통 얼마 되질 않네. 예, 그렇습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하고 대체 또 어디가 또 좀
이제 강동구에서도 송내동에 힐스테이트 초노역 젠트리스가 분양을 하는데 뭐야 근데 뭐 아파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봐봐. 우리가 청약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어떤 아파트인지 좀 봐야 되잖아. 네, 그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조금 망포역 분당선 망포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망포요? 네, 근처에서 이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역도로망 이용이 편리한 좀 교통이 괜찮은 곳이고 또 편의시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그걸 이제 걸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신동 카페거리, 망포역 상권이랑도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통 아이파크스리. 그리고 아까 지금 빠뜨렸는데 그 664가구가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수건이 그때 뭐 6.17 대책 전까지만 해도 뭐 풍선 효과 때문에 제일 뜨거웠던 데 중에 하나 아닌가 그죠? 지금은 근데 좀 거기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였지 지금 투기과열 지구인가? 끼과열지구로. 다 묶여버렸지 거기도 지금. 이제 그러면 좀 청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네. 또 아까 얘기한 뭐 어디 대치 푸르조? 네, 대치 프로지오 서밋에서 대치 푸르조는 어디지? 그 대치 어디죠? 대치동 963번지에 구마을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곳이래요. 대치동 네. 구마을 재건축? 네. 구마을 이제 1, 3지구 중에서 1에서 3지구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조성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뭐 어떻게 된다고? 그 재건축이 이제 예고된 구마을 중에서 구마을에 1지부터 3지구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1지구부터 3지구까지 있다고?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곳입니다. 대치동 구마을이 어디요? 그게 휘문고 쪽에 아 휘문고. 예. 그 휘문고랑 음마아파트 사이에 그러면 좀 청약을 해볼 만한 데인가 여기? 뭐 강남이니까 뭐 엄청 청약하겠네 또. 상대적으로 좀 층수가 낮네. 18층이네. 뒤에 산이 있나 그러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됐다. 여기까지 하자. 다들 별 관심이 없는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뉴스 중에는 또 뭐가 좀 있냐? 아침에 뭐 신문엔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공급 대책 관련해서 엄청 많이 막 여기저기서 막 다 한마디씩 해놨던데 보니까 뭐 아까 보니까 뭐 어디야 뭐 내경 한국경제는 뭐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35층 넘는 재건축도 허용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매경은 또 보니까 서울 주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1000%로 2배 상향시키겠다. 준주거 지역이 원래 500%인데 1000%까지 올려주는 방안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많던데 또 주로 그 내용인 것 같던데요. 그 두 가지.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공일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실제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역세권의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뭐 바꾼다든지 상향을 한다든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1000%까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고밀도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음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주거 5단지 이런 아파트들에 공공 재건축을 도입을 해서 증가하는 아파트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할 경우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방안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용적률 1000%도 그렇고 서울시 35층 높이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두고서는 이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에 35층 재건축 높이 규제를 재건축뿐만 아니라 35층 높이 규제를 이번에 좀 손을 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5층 규제 같은 거는 그 2030 서울 플랜 거기 들어가면서 2014년부터 일반 아파트는 35층으로 딱 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2년 전쯤에 음마 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는 50층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35층 규제 때문에 그때 실패를 하고 다시 35층 최고 높이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 35층 규제라는 것이 뭐 어떤 근거라든지 왜 하필 36층도 아니고 35층이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그다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좀 비판의 의견이 나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고밀 개발을 하면서 요 규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아까 얘기한 뭐 임대주택만 많이 좀 제공을 하면 뭐 허용을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아직은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기존에 무슨 역세권에서 개발하는 뭐 콤팩트 시티라든지 아니면은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봐도 최소한 이제 증가하는 그렇죠. 용적률의 늘어나는 절반 용적률. 정도는 공공 기여를 해야 이걸 풀어주는 기조였고 또 자기 집 재건축도 잘 안 해주는 이 서울시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줄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공공기여는 있어야 이 높이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절반 정도를 임대 아파트로 만드는 이런 재건축이라든지를 조합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가봐야 딱히, 되겠지. 뭐. 네네. 법 규정을 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역세권 청년주택의 예를 들자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저걸 만들지 임대주택으로 만드는데 임대주택을 정부가 뭐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고 건축비를 주고 사가긴 해요. 근데 표준 건축비만 주고 사가기 때문에 땅값 계산을 안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사가거든. 예를 들어 뭐 10평짜리 아파트 같은 표준 건축비 해봐야 지금 뭐 평당 35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350은 넘겠구나.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건축비만 주고 사가니까 10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근데 그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 뭐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파는 거지. 그만큼 땅을 그대로 갖추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비싼 땅들이 많은데 강남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겠지. 그런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환수 비슷한 어떤 그런 컨셉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하여간 여튼 뭐 어떤 식의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봐야지 저거는 뭐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뭐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하는 그런 걸 해주지는 않을 거야 절대. 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 불로소득 금지이기 때문에 이익 환수고 그래서 아마 되더라도 되긴 되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 굳이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면서까지 하기보다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판단을 할 조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 네. 사실 뭐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규제들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까지 지금 이제 적용이 될 거고 7월 28일이니까 내일부터인가? 내일부터네, 그지? 내일까지인가 내일부터인가? 내일까지. 내일까지가 유예 기간이니까 이제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에 다 해당되겠지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데들.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구만. 전반적인 근데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런 쪽에 규제를 좀 풀어줄 것 같은 생각은 드네.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쪽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뭐 대략적인 거는 금주 중에 뭐 당정 협의 거쳐가지고 공식 발표된다는 거 아니었는가? 네. 뭐 그런 거 같은데 오늘 내일 하는 모양이던데. 뭐 내일 발표할 거다라는 뭐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내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유휴부지 활용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 8,000가구 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기사를 지난번에 정부 발표해서 썼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김현미 장관이 국회 질문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용산 정비창의 용적률을 높여서 8,000가구보다 더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1만 가구 이상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한 2,000가구 정도 증가해서 뭐 그거랑 그리고 이제 태릉 이제 골프장, 예, 그거랑 같이 육선은 뭐 안 한다며?
예, 육군사관학교는 빠지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부지 활용은 검토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고. 거기 두 개에서 아마 각각 한 10,000가구 정도로 일단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000가구라는 게 이거는 뭐 둘 다 임대 플러스 분양이겠지? 분양만 다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뭐 일부 임대, 일부 분양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볼 거고. 그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저 김승배 회장이라고 부동산 디벨로퍼 협회 회장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던데 상당히 좀 세게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던데 아니 그 이분 말씀이 상당히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들이 많은데 최보식 부장. 그래서 뭐 이게 주택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 잘못된 정책이 투기판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도 집값 상승으로 그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값 상승의 이득은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다. 보유세를 올려도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야 하고 집을 처분할 수 있게 출구는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퇴로를 막은 채 전격 제트 작전처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 매물을 내놓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줄여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거든. 그 뒷말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놓고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도 올리니 불만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숨통을 조이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하려니 시장에서 먹힐 리가 없다. 보유세를 때리면 집을 내놓을 걸로 봤지만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갖고 있는 거다.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양도세를 물면서 옮겨가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 대출도 못 받지 않느냐. 결국 이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에 제약을 가하는 거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건 결국 수요에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뭐 눈여겨서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비판적이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면은 뭐 사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고 이게 정부의 정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굉장히 잘 따져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수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시장에 민감하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론 뭐 일부 이제 뭐 돈을 더 벌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읽는 눈이라든지 뭐 수요의 흐름 같은 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 하여튼 뭐 그래서 참고로 좀 우리도 좀 그런 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있나? 이제 저희 그 30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 바잉으로 뭐 저렴한 나도 그 기사도 눈에 띄더라고. 저렴한 곳에 이제 주택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뭐 노원구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지. 얘기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이게 2년간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대출을 이제 이제 대출받은 이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2년 동안 130조 빚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가 절반 가까이 대출금 중에서 절반 가까이 71조가 총 대출 금액인데요. 2년 동안 그 중에 30조가 이제 30대가 빌렸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대출 금액 중 36%가 이제 30대가 빌려서 이 20, 30대 주택 대출 급증이 좀 이례적으로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결국 20, 30대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지 뭐 사실. 20, 30대 입장에서는 왜냐면 미래가 잘 안 보이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뭐 정부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간다 하면 그다음에 청약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못 받잖아 지금. 그지? 조현진 씨도 통장 있지? 네, 있는데 못 봤습니다. 청약 가점이 한 20점, 30점 되나? 네. 30점 가지고는 아무것도 주택을 청약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친구 중에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아직도 청약으로 집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청무 피사 이런 사전. 청무 피사? 네. 뭔데 이게? 청약은 무슨 피주고사라는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네, 청무 피사야? 네 그런 피조사.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아까 뭐 우리 못 전심 때도 얘기했지만 이지은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친구가 뭐 아까 영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다고 그랬잖아, 그지? 노원구에다가 6억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6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 그 여기 우리 지난번에 내가 댓글 보다가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 6억 이하는 보금자리로운 대상이 된다고 그러거든,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 일부 이제 뭐 신용대출, 그다음에 일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종잣돈. 아까 이제 이지은 씨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옛날에 사줬는데 그 오피스텔을 팔아가지고 노원구에다가 차라리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아니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현실인가 보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이 현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막 정부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실이 이런 걸 뭘 인정을 해야지. 그럼 현실이 인정.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근데 단순히 뭐 젊은 사람들이만 이렇게 했냐 이거야.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결국 공급 문제다 이거지. 집을 사기 어려울 것 같다. 집이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 문제거든 결국.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또 엉뚱하게 또 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급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또 막 각종 규제를 막 덕지덕지 막 그냥 씌워가지고 아까 그 재건축 뭐 반 임대를 반 올라가는 용적률의 반을 뭐 임대주택으로 뺏겠다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게 되면 또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오케이 뭐 다른 것도 있죠. 다른 얘기 나온 거 뭐가 있나 지금? 임대차 3법 아까 뭐 나 보니까 뭐 계약갱신 추미애 장관이 뭐 또 한 말씀 또 하셨던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2+2로 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대. 또 나왔고.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법안 발의된 것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2+2로 하는 거를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플러스 2가 돼서 6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3년, 3년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3년, 3년이고 초등학교가 6년이라서 예, 그 학제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까지 한 번 더 갱신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아 그래? 근데 이미 사실은 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도 주로 저기죠.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됐었는데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람한테도 물론 적용을 하고, 문제는 이제 지금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미 한번 계약 갱신을 해서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번에 통과되는 임대료 5% 상한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잖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근데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그거도 이제 자기가 세 주고 있는 집에 자기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이게 이미 계약을 한번 갱신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테까지도 계약갱신을 해줘야 되고 또 임대료 5% 이내로 제한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상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 사업자분들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 엄청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소급 적용을 할 거야. 아까 뭐 나도 그 내용은 나오던데 국토부에서 아까 여기 해명 자료도 아마 그렇게 나왔었어. 이 자료에도 설명 자료에도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되 아까 얘기한 이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 할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세입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임대인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세입자만 약자는 아니잖아. 그런 여기 보면은 각종 뭐 우리 저기도 나오지만 나쁜 세입자도 많다. 나쁜 임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세입자도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 임대인은 무조건 나쁘고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야 될 사람, 이렇게 딱 그냥 프레임을 쳐가지고 편을 갈라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 지금까지 뭐랄까 세입자분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계속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그렇지. 올리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었던 많거든. 분들이 어, 앞으로 많거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착하게 진짜 착한 임대인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뭐 할 때마다 5%씩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정부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기는 네.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이 세입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유지해 왔는데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없으면 오늘 뭐 댓글을 한번 좀 봅시다.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네. 태릉 골프장이 적폐인 것처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인간이 코미디다. 군인에 대한 존경심은 단 1도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골프장이겠지 뭐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도 뭐 잘 새겨 들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세종시가 지난번에 뭐 우리가 좀 집값이 좀 11억 뭐 34평에 11억이 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했더니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론을 하시는 게 세롬동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세롬동은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동네다. 그래서 거기는 뭐 11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대략 평균 6억대다. 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들다 보니 이제 비싼 데를 좀 쉽게 말하면 세종의 강남 같은 데를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좀 우리가 추후에 하여간 좀 네. 정리가 돼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보고 맨날 정부만 이렇게 비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 몇 분 계신데 뭐 꼭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는 뭐 기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뭐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생정수도 이전 관련한 거는 사실 이제 내가 그때도 아마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거든.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이야. 반대를 안 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왜 반대?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 이제 그런. 뭐 나는 뭐 이미 뭐 이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사도 썼고, 수도 없이 많은 나도 왜 뭐 세종시를 비판하느냐는 막 그 항의도 엄청 받아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 사실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 보면 이런 분이 하나 있으셨어요. 여기에 댓글 달면 방송 탈 수 있는 건가요? 매일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불인이지만 방송을 꾸준히 보면 말귀가 트이겠죠 하면서 PS 카메라 보고 세 분께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가문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세 분이 아니라 네 명이 그럼 손 한 번 흔드는 걸로. 자, 손 한 번 흔들어 줍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닉네임도 한번 불러드리는데. 닉네임 아이 어른 이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네. 자, 뭐 오늘은 손 흔드는 걸로 끝냅시다. 뭐 다른 거 없으면. 오케이. 자, 수고들 했어요.